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 규모 7.6의 지진이 강타한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고 불에 타면서 지금까지 48명이 숨지고 5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박상진 특파원 보도 먼저 보시고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입니다. 7층 건물이 옆으로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규모 7.6의 강진에 대형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자위대와 소방대가 출동해 이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강진 직후 와시마시 곳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00여 채의 목조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화재 발생 이틀째인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산사태 등으로 무너진 가옥과 건물은 수백 채에 이릅니다. 全ての壁も落ちちゃって隣の部屋全部見えてるのでむき出しでも住めないと思います。 인명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에서는 5만 7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3만 넘는 가구의 전기 공급이 이틀째 끊겼고 단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토반도의 도로 곳곳에 금이 가거나 균열이 생기면서 차들이 커다란 구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쓰나미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신칸센과 비행편도 일부 구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비상재해 대책회의를 갖고 신속한 지원 등을 주문했습니다. 신궁 참배 일정을 연기하고 신년 기자회견도 총리 관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진 피해 현장에 가 있는 박상진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도쿄에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저는 이번 지진 피해가 가장 크다는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제가 도쿄에서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평상시 신칸센이나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경우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는데 2배 정도 이상 걸린 셈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도중 도로가 함몰되거나 아예 끊겨서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산 중턱에 함몰된 도로에 운전자가 차량만 두고 간 흔적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 편의점에는 도시락이나 빵 등이 동이 나는 등 물자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여진인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방금 전에도 차량이 조금 흔들릴 정도로 여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여진입니다. 현재 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지자체 등이 마련한 대피소 등에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진 현장에선 복구가 한창이고 구급차와 소방차들도 분주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데다 내일 비 예보가 있습니다. 여진 공포에 더해 복구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재민들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지진 이틀째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진이 일어난 곳과 그 주변에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은 목조 건물이 무너질 정도인 진도 7의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는데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강진이 닥친 어제 오후 4시 10분 방송국 사무실이 격렬하게 요동치며 흔들립니다. 탁자 위 주스가 쏟아지고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같은 시각 기차역에선 진동을 느끼고 놀란 시민들이 바닥에 웅크려 앉습니다. 편의점 진열대 상품들도 우르르 떨어집니다. 이시카와현에 인접한 니가타현과 나가노현에서도 강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꿈틀거리고 멈춰선 차량도 춤을 추듯 흔들립니다. 스키장 건물에서도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Also from the roof fell down and all the car is shaking and so everybody was panicked that time. 규모 7.6 강진에 이어 크고 작은 여진이 지금까지 150차례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조 건물이 무너질 정도인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揺れの強かった地域では地震発生から1週間程度最大震度7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ください。 이번 지진 여파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끝 중앙부가 서쪽으로 약 1.3m 이동하고 와지마시에서 최고 3m의 지표 융기가 관측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일본 국토지리원은 밝혔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일본과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일본 지진 이후 동해안에선 해일이 관측되기도 했는데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에 따라서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이 내용은 정구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유라시아판과 미국까지 길게 이어진 북미판이 충돌하는 지점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땅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긋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땅 한쪽이 위로 솟아오르게 되고 그러면 솟아오른 만큼 바닷물의 수위도 높아집니다. 높아진 바닷물이 양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지진 해일 쓰나미입니다. 쓰나미가 퍼져나가는 속도는 시속 500에서 1000km 정도로 비행기 정도입니다. 어제도 지진 발생 2시간 정도 뒤에 우리나라의 첫 지진 해일이 도달했는데요. 강원도 묵호에서는 최초로 45cm의 해일이 2시간 반 뒤엔 85cm로 가장 높은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이렇게 지진 해일은 여러 번 찾아오고 하루 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최초 지진 해일이 한반도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면서 여러 개로 나뉘어지는 구간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해일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달하고 나서 또 한 번 느려졌던 해일이 찾아오게 되고요. 호수에 돌이 떨어진 것처럼 이 해일들이 서로 중첩되고 육지에 반사되면서 무수히 많은 해일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해일의 속도가 느려지는 건 바닷속 깊이가 지역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보시는 것처럼 수심이 얕아지면 속도가 느려지고 대신에 해일의 높이가 상승합니다. 1983년 강원도 삼척의 임원항에서도 지진 해일이 찾아오면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배도 육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규모 6.6, 일본에서는 규모 7.4 정도 되는 지진이 나면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동해 지진에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SBS 정구입니다.